네, 연세대 2026년 기출문제 1번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앞면에 1부터 10, 뒷면 모두 0인 10장의 카드가 있을 때 모든 카드가 뒷면의 상태에서 출발하겠다. 5장을 뒤집었을 때 보이는 카드의 숫자의 집합을 A라 하고 집합 A의 모든 원수합을 S, 그리고 확률 변수 X를 3S, 3이 원소면 3S, 3이 원소가 아니면 S라고 하겠다. 그때 기대값을 구하시오. 네, 기대값 공식은 시그마 xi pi에서 확률 계산을 해야 되겠고 그 원소 합이 얼마다라는 걸 계산할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확률 분포표 작성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전체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하나의 집합 A가 결정될 수 있는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그냥 10장 중에서 5장을 뽑는 경우의 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부터 10이 있다. 네, 이 정수 중에서 5개를 뽑는 경우. 네, 그냥 뽑기만 하니까 10C5가 되겠죠. 네, 10C5를 계산하시면 이제 252가 되겠다. 그러니까 한 집합이 결정될 확률이 역수인 252분의 1이겠죠. 네, 그러면 그 PI 자리에다가 252분의 1을 넣고 그때 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예를 좀 들어보면 내가 뒤집은 카드가 다 0인데 여기서 1, 2, 3, 4, 5를 뒤집었다. 그럼 3이 포함이 되고 여기서 이거 다 합쳐서 더할 때 1, 2, 3, 4, 5 각각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1, 2, 3, 4, 6을 뒤집었을 때 또 3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예를 들면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여러 번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숫자에 집중해서 그 한 숫자가 이제 중복해서 몇 번 선택이 되고 몇 번 이 시그마 계산에서 중복해서 몇 번 더해질 거냐에 집중하면 되는 문제인데, 자, 확률 계산까지 아까 해놨고요.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나눌 때에는 여기서 이제 3이 원소에 포함이 될 거냐 아니냐로 케이스를 나눠주면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3이 원소다. 네, 3이 원소일 때는 3은 몇 번 채워질 거냐? 3을 뽑아놓고 나머지 나머지 9개의 숫자에서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이 경우의 수가 이제 94가 됩니다. 네, 94는 이제 126이다. 그러면 3만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1과 같은 숫자가 더해지는데, 그러면 3하고 어떤 수 1을 뽑아놓고 나머지 세 수를 결정한다는 건 1, 3을 제외한 8개 숫자 중에 3개를 뽑는 거죠. 네, 그래서 3과 어떤 수를 그냥 고정해 놓고 네, 이렇게 두 수를 제하면 8개가 남았죠? 그 8개에서 3개를 뽑는 네, 경우의 수가 83이다. 네, 이 83을 계산해 주면 이제 56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 시그마의 계산에서 3이라는 숫자는 126번, 그 다음에 3이 아닌 다른 숫자들은 56번 세워진다는 거죠. 네, 이므로 시그마 계산에서 126은 3이라는 숫자죠. 3은 126번, 그 다음에 3이 아닌 숫자는 56번 세워진다.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또 케이스 이제 두 번째죠. 만약 3이 원소가 아니라면,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케이스로 돌아가서 3이 원소가 아닌 예시를 또 들어보면은, 네, 1, 2, 4, 5, 6이 있다. 1, 2, 4, 5, 7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3을 제외한 숫자 중에 1이 몇 번 더해질 거냐, 1은 몇 번 나올 거냐. 그러면은 3을 제외했고 1은 고정해놨고, 그럼 이때도 역시 나머지 1, 3을 제외한 1과 어떤 수를 제외한 1이 이제 어떤 수를 하면 되겠죠? 3과 어떤 수는 다 제외하자. 그럼 두 개를 제외했으니까 8개에서 그러면 4개를 뽑아주면 되겠죠? 2, 4, 5, 6, 2, 4, 5, 7 등등. 네, 이 뽑는 경우의 수가 84다. 네, 84이고 아까 요거는 계산 안 되고요. 8, 7, 6, 5, 4, 3, 2, 1 이렇게 해서 7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3이 아닌 모든 원소는 70번 세워진다는 걸 알 수 있죠. 3이 원소가 아닐 때 3이 아닌 원소는 70번 세워진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EX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 계산을 이제 해보면 EX 계산해보면 이 전체 확률이 10C5, 252였죠. 그래서 252분의 1은 모든 집합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그마 계산 앞으로 그냥 빼주시면 되겠고, 이 시그마에서 3이 원소일 때는 모든 숫자들이 다 3배가 돼서 더해지는 거죠. 네, 그럼 3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다 라고 하면 K는 1부터 10까지 더했을 때 그냥 1, 2, 3, 4, 5, 6, 7 10개 카드를 모두 그냥 각각을 더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근데 이 중에 첫 번째 케이스는 3이 포함되는 경우고, 근데 3과 3이 아닌 숫자는 이제 세워지는 수가 다르기 때문에 3을 제외한 숫자, 여기서 시그마에 3만 뺀 거죠. 1, 2, 3, 4, 5, 6가 비실을 3을 뺐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83번이 세워졌다. 네, 그런데 3이라는 숫자는 앞에서 94라는 횟수만큼 세워졌죠. 그 다음 똑같이 25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시그마 K 1부터 10까지 K 빼기 3 역시 3을 제외한 다른 숫자들은 두 번째 케이스에서 84번 세워졌다라고 계산했었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6분의 235하고 9분의 130이 나오면서 18분의 965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EX 계산을 할 때 전체 합을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의 숫자들이 중복해서 몇 번 세워지느냐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연세대 2026 기출 문제 2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앞면이 1부터 n인 그리고 뒷면은 모두 0인 n장의 카드가 있다. 모두 뒷면, 모두 0인 상태에 출발하고 n장의 카드 중 딱 한 장 뒤집는 시행, 이 시행을 반복해서 n번 할 때 보이는 숫자의 합의 기대값을 an이라 하고 리밋 n제곱분의 an을 계산해 보시오. 뒤집은 카드를 다시 뒤집을 수도 있고 1 플러스 n분의 n제곱은 2로 자연상수로 수렴한다. 자, 그러니까 n장의 카드가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을 뒤집는다. 그러면 모든 카드는 뒤집힐 확률이 n분의 1이고 뒤집히지 않을 확률이 1 빼기 n분의 1이죠. 네, 그걸 먼저 답안으로 소설을 주면 되겠네요.
어떤 한 카드가 뒤집힐 확률이 있다. 확률은 n분의 1이고 뒤집히지 않을 확률이 1 빼기 n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시행을 반복해서 n번 한다면 독립시행 정리에 의해서 어떤 한 카드가 여러 번, 예를 들어 k번 뒤집힐 확률은 독립시행 정리로 계산할 수 있다. 네, n번 반복 시행에서 딱 한 장의 카드가 k번 뒤집힐 확률은 독립시행 정리죠. 네, 그러면 nck n분의 1의 k제곱 1 빼기 n분의 1의 n-k제곱이다.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카드가 처음에 0인 상태, 예를 들어 그냥 5번 카드라고 할게요. 5라는 카드가 있는데 뒷면이 0인 상태 출발했고 한 번 뒤집으니까 5가 되고 다시 0이 됐다가 또 5가 되고 0이 되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 뒤집어 나갈 때 홀수번 뒤집혔을 때 0이 아닌 카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짝수번 뒤집히면은 다시 0인 상태로 돌아가죠. 네, 그래서 홀짝이 중요한데 n번 시행 후에는 이걸 이제 일반화해서 네, n번 시행 후 i가 적힌 카드가 있다. 앞면이 i, 그럼 i는 1, 2, 3, 4, 5, 6, 7, 8, 10이 되겠는데 네, 이 카드가 카드에 이제 보이는 숫자를 그냥 xi라고 해보자. 시행을 했으니까 뒤집혔을 수도 있고 또는 홀수번 또는 짝수번 뒤집혔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앞면이 i인 카드에 보이는 숫자 이걸 xi라고 하면, 그럼 홀수번 뒤집히면 xi는 i가 되고 짝수번 뒤집히면 xi는 0이 되는 거죠. 짝수번 뒤집히면 x는 다시 0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확률, 그러니까 xi가 0이 아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기대값 계산할 때. 네, 그러니까 0이 아닐 확률, xi가 홀수번 뒤집힐 확률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이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총 n번의 시행 중에 한 번만 뒤집히면 한 번도 홀수번이니까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nc3 역시 홀수번이죠. 3번. 이렇게 13579를 횟수 13579를 더하는 독립시행, 즉 홀수 횟수만 더하는 확률이, 독립시행 확률을 다 홀수번만 됐을 때 확률이 xi는 i의 확률인데, 이러한 계산은 우리가 그 이항 정리에서 조금 뒷부분에서 이제 좀 활용 문제들을 풀 때 나왔었던 부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해보면 모든 항을 더한다. 그러니까 1 n분의 1하고 1 빼기 n분의 1을 더해서 n제곱 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nc0부터 nc1, nc3, nc4, nc5 빠짐없이 모든 항들이 다 더해지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홀수 번째 항들만 남게 하려면 짝수 번째 항을 빼서 소거를 시켜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1 플러스 1 빼기 n분의 1에서 n분의 1만 부호가 반대게 되도록 여기는 n분의 1의 부호가 플러스인데 여기는 n분의 1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거듭제곱, 이항정리 거듭제곱을 할 때는 이 n분의 1의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된다는 얘기죠. 특히 홀수 제곱일 때는 홀수 제곱 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홀수일 때 마이너스를 빼주면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항은 두 개가 되고요. 근데 짝수항은 다 플러스 받았어요. 그러니까 짝수항을 빼서 이렇게 빼주면 소거가 되는데 홀수항들, NC가 NC과 같은 홀수항들이 두 번 발생하게 돼서 이 전체는 2분의 1로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자, 이항 정리 전개하고 전개해서 빼주면 홀수항들과 남게 되고 2로 나누면 위에 있는 홀수항들의 합과 일치하게 된다. 뺐을 때 홀수항이 두 개로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개로 생겨서.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앞에 있는 건 그냥 1이다. 네, 뒤에 있는 건 1 빼기 n분의 2 n 제곱이 됐죠. 네, 이렇게. 근데 이걸 봤더니 xi가 i가 1, 2, 3, 4, 5, 6, 7, 8, 90인데 i와는 관계없이 그냥 전체 카드 개수 n장으로 i와는 관계없는 확률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카드가 1번 카드건 2번 카드건 3번 카드건 뒤집혀서 홀수건 뒤집혀서 0이 아닌 숫자가 보일 확률은 모든 카드가 당연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극한값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이는 숫자의 합의 기대값, 우리는 한 장의 카드만을 따져봤지만 모든 숫자의 합이 문제에서 말하는 새로운 기대값 x라고 하면 ex라고 하면 an을 ex라고 할 건데 그러면 x라는 값은 x1, x2, x3 해서 x10을 모두 이제 더한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x 값들을 다 더한 값. 네, 이렇게 해주면 an이라는 것이 바로 ex가 된다. 네, ex가 되고요. 그러면 시그마 xi, pi가 되는 거죠. 근데 확률 변수는 xi가 취하는 값이 바로 i인 거죠. xi가 i가 되는 확률, 때 홀수일 때만 0이 아니게 되고 어차피 0이 됐을 때 더했을 때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xi가 i, 확률 변수는 i라고 보면 되겠고 이 i 값이 1부터 10까지 커지고 여기에다가 확률, 아까 우리가 구한 확률 pxi가 0이 아니고 0이 아닌 i가 될 확률을 1부터 10이 될 확률을 이렇게 ex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계산을 이제 해줄 건데 위에서 구한 확률을 a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시그마 i라고 하고 구한 확률이 i와는 관계없는 상수값이 됐어요. 네, 이렇게 여기를 중괄호라고 하시는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고 그러면 기대값 계산이 돼서 이 계산이 어차피 i와는 관계없는 상수 n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따로 2분의 그냥 n 플러스 1 하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i라는 값이 여기서 1부터 10이 아니고 그렇죠. 1부터 n이죠. n. 아까 문제 1번이 10장 카드였고 여기서는 카드 개수 자체가 n장이죠. 네, 1부터 n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 i는 2분의 n 플러스 1이죠. 네, 2분의 n 플러스 1이고 뒤에는 그래서 여기 2차항이니까 2차식으로 나눠 극한을 취해라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n제곱으로 나누면 2분의 1로 수렴하죠. 그리고 뒤에 부분은 그냥 극한을 취했을 때 자연상수 정의가 문제에 주어졌으니까 그와 연관된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변형을 좀 해주면 좋은데 네, 마이너스 n분의 2니까 분자의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을 그냥 2위로 넣어주고 다시 마이너스 n분의 2라고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있던 지수 n을 써주면 원래 수식과 같은 거죠. 네, 그러면 1 마이너스 n분의 2에 마이너스 2분의 n까지가 자연상수로 수렴하고 그럼 뒤에 있는 부분이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2 제곱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밋 n이 무한대로 가에 따라 n제곱분의 an 하면은 여기를 n제곱으로 나눠주니까 2분의 1로 수렴하고 수렴하고 그 다음 뒷부분이 이제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또 존재하죠. 여기 2분의 1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방금 자연상수 2로 수렴했죠. 네모 파트가 2로 수렴했고 그럼 1 빼기 2 1 빼기 2의 자 n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2로 수렴했다 라고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2번이었고요. 문제 2번에서는 일단 독립시행 정리 필요하고 이항 정리에서도 조금 활용된 부분, 홀수항들의 합은 얼마냐 라는 계산 부분이 이용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연세대 문제 2번이었습니다. 연세대 2026 기출문제 3-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ABC에 대하여 fx는 ax 더하기 bx 더하기 19를 함수다. 그 다음에 G1, G2, G3, G4, 5, 6라는 6개의 일차함수가 개수가 AB, AC, BC, BA, BC, CA, CB 이런 순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fx가 0보다 큰 실수 x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x가 아래만 존재하면 안 되겠죠? 이런 케이스는 제외돼야 되겠고 또는 이 개수가 모두 0이 되어서 상수함수 중에 y는 0이다. 이런 케이스도 제외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렇고 그 다음 i가 1부터 6까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모든 6개 함수에 대해서 항상 s가 t보다 크다라면 그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어떤 정적분이 개수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구간에서 함수 값이 더 크거나 같다면 이제 fx가 gx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정적분 기본 정리와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과정 설명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인테그랄 fx dx가 라지 x 플러스 c가 되었다. 지금 이제 적분 상수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gi x dx가 라지 gix 플러스 d가 되었다. cd는 상수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걸 만족하는 fx와 gx에 대해서 요 정적분 계산을 해보면 GIT 빼기 GIS 보다는 FT 빼기 FS가 성립이 된다. 그럼 여기서 S보다 T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양변을 T-S로 나누고 양수로 나누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게 평균변을 모형이 됐는데 우리가 임의의 TS를 모두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값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t를 s에 가깝게 그런데 t가 s보다 항상 크니까 s 플러스 라는 극한을 취해주면 여기서는 이제 t가 s에 가까워진다는 건 t를 변수 취급하고 s는 마치 상수처럼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취급이라고 했지 진짜 상수는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한 G'(S) 보다는 F'S가 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S도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임의의 실수 S에 대해 라지 G를 미분하는 게 스몰 G죠. 어떤 GI라고 해도 GIS보다는
네, fs가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미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1, 2, 3, 4, 5, 6 다 하나하나 빼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문제인데, 네, 그러면 이제 fx에서 첫 번째 fx에서 g1x를 빼보겠다. 그랬더니 ax제곱 더하기 bx에서 b-ax가 되죠.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c에서 c-가 됐죠. 네,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x가 이미 x에 대해 성립인데 얘를 또 0, 0이다. 그러면 이제 y를 때 나올 거고 c-b도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c는 b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또 2번. fx에서 g2x를 뺐더니 네, ax제곱 더하기 b-ax가 되는데, 네,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ax로 묶어내지죠. c가 없어져서. 네, 묶어냈더니 x가 남고, 네, a분의 b-a. 이렇게 a를 묶어냈더니 정리가 됐어. 그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값이 0이 아니라면 서로 다른 부호를 하는 이차함수여서 0보다 작은 파트가 반드시 생기겠죠.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분의 b-a는 0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a와 b는 서로 같아야 되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얻었네요. c는 b보다 크거나 같고 a는 b여야 된다. 그러면 c는 a보다 크거나 같다도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fx 빼기 g3x는 ax제곱 더하기 c-a다. 역시 x가 0일 때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c는 a보다 크거나 같다를 얻어야 되겠죠. 어차피 뭐 1, 2번에서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fx 빼기 g과 x가 있다. 그러면은 ax제곱이 되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a라는 숫자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어떤 임의의 값에 대해서도 항상 0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fx 빼기 g5x가 ax제곱 더하기 b-cx 네, 더하기 c-a가 되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a가 양수라고 했는데 앞에서 만약에 a가 0이라면 b-cx의 b-c도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b는 c가 돼야 된다. 그러면 c-a도 0 이상이어야 되는데 b는 c. 그러면 c-a가 0 이상이면은 a, b, c가 모두 0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건 1번에서 적어도 함수값이 양수가 되게 하는 x가 존재는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죠? 조건 1번과 무슨이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fx 빼기 g6가 나오는데 네, 이 모양은 ax제곱 더하기 b-cx 더하기 c-b다. 네, 이렇게 돼서 여기서도 이제 뭐 a는 b다, b는 c다, c는 c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근데 앞에서 얻은 조건 중에 a는 b라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a는 b라고 하면 여기가 a 빼기 c, a 빼기 c, 여기도 c 빼기 a, c 빼기 a가 돼서 a는 b이므로 이거는 2번에서 얻었죠? 네, 동그라미 2번에서 a는 b이므로 어차피 5번과 6은 서로 같은 조건이에요.
네, 이렇게 정리 다 해보니까 우리가 3-1번에서 요구한 것은 그냥 해결이 된다. 네, 왜냐면 이것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A는 B이고, 그 다음에 조건과 모순됐기 때문에 아까 A가 0일 때 모순됐다면, 그러면은 따라서 A는 0보다 커야 되겠죠? A는 양수여야 되겠죠? 그러면 A는 B이고 A는 양수다. 이렇게 되면, 자, Fx는 A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C라고 하고, 이때 A는 양수다라고 하면 되겠고, 그럼 이걸 미분했을 때 2ax 더하기 a가 되고 더블 프라임은 2a가 되죠. 그러면 프라임 26 하면은 52ax 더하기 a가 됐고, 그 다음에 더블 프라임 26이다라고 해도 3수니까 2a가 된 거죠. 여기는 x가 아니고 52a 더하기 a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했던 더블 프라임 26 분의 프라임 26의 2배 라고 해주면 더블 프라임 26이 2a이고, 네, 53 그러면은 106이 되겠죠? 그런데 a가 양수여서 약분되기 때문에 답은 다시 53이 된 거죠. 3-1번 답은 53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내용 가지고 곧바로 3-2번도 푸시면 되는데, 네, 3-2번은 이 상태에서 만약 F-1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면, 그리고 B라는 숫자가 26으로 주어진다면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문제 3-2번이에요. 네, 그럼 이제 앞에 1, 2, 3, 4, 5, 6 조건에서 얻은 사실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풀어보면, 네, 그러면 앞에 이렇게 쓸게요. 3-1번에 의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3-1번 풀었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사실 중에 A는 B이기 때문에 fx골이 ax제곱 더하기 ax, A와 B가 같으니까요. 플러스 10골의 함수다. 그런데 A는 양수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C라는 숫자도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왜냐면 여기 이제 C가 A보다 큰 것 같은데 A가 양수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C도 양수라는 건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었고, 특히 앞에 3-1번에서 15를 보시면, 네,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판별식을 써볼 수 있어요. 근데 3-1번 풀 때는 그게 필요 없었기 때문에 굳이 안 쓴 거죠. 네, 판별식은, 네, 이름 그냥 뒤로 할게요. 그러면 B-C의 제곱 5와 6은 어차피 같다 그랬으니까 B-C의 제곱, 여기서 B는 A니까 그냥 A로 할게요. A는 B, B는 A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A 곱하기 C인데, 네,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 2차 함수는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는 항상 0 이상인 함수가 되죠. 네, 그래서 A-를 묶어냈더니 앞에서 A-가 남고 뒤에서는 C-니까 반대표가 돼서 플러스 4A가 남는다. 네, 그러면은 -C, -C이기 때문에 부호를 다 바꿔서 C-A를 써도 되고요. 또는 5A-C였으니까 반대부호는 C-5A가 돼서, 네, 그러면 F 이 C라는 부호의 범위가, C라는 숫자의 범위가 A부터 5A가 된 거죠. 네, A부터 5A가 되었다. 자, 그러면 A는 B고 B는 26이 되기 때문에 F-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돼서 네, 그냥 그 자체가 F-를 의미하죠. 그래서 F-1은 A부터 OA 사이에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A 값을 A는 B는 다 26을 준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26부터 130이 다르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56이 된 거죠. 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F-를 씌워서 그냥 C의 범위 자체가 알파 베타였고 알파 플러스 베타 156이 됐네요. 여기까지 3-1번, 3-2번이었습니다. 네, 연세대 2026 기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4-1번인데요. 네, 쌍곡선이 4분의 x제곱 빼기 y제곱 1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네, x는 양의 부분만 이렇게 1사분면, 4사분면만 주어져 있습니다. 원하고 접하는데 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고 네, 접점을 P점, ft, gt라고 했고 네, Q점 원의 중심은 알파 t, 베타 t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G0이 0이고 G'0이 2026일 때 네, 그때 베타 프라임 0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 있는 y좌표죠. 원의 중심 y좌표의 프라임 값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 이제 관계식들을 세우면 되는데 뭐 문자가 4개 있죠. 어떤 항이 ft, gt, 알파 t, 베타 t 이렇게 있는데 관계식들은 제일 뭐 간단한 것부터 그냥 세우면 되겠죠. 네, 일단 P점은 쌍곡선 위에 있다부터 세우면 되겠네요. 자, 점 P가 쌍곡선이 됩니다. 네, 쌍곡선 위에 점이므로 일단 4분의 ft 제곱 마이너스 gt 제곱 은 1이다 라고 방식 하나 세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Q가 그 PQ의 길이가 1이다고 세우면 되겠죠. 네, 선도 PQ의 길이가 1이므로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FT 빼기 알파 T 제곱 GT 빼기 베타 T 네, 제곱이 1이 돼야 된다. 관계식 2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네, 원하고 접선, 곡선이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선 만들어 봤을 때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PQ가 P에서 접선과 수직이다 라는 걸 세우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공식 중에 뭐 x1, y1 접점이 x1, y입니다. 그러면 접선은 4분의 x1x 빼기 y1, y는 1이다 라는 접선 공식이 있었죠. 네, 그럼 접점이 ft, gt니까 이 x1, y1 자리에 ft, gt를 대입하면 되겠고 자, 점 P에서 우선 접선을 구해볼 수 있다. 접선은 4분의 ftx 빼기 네, y1, y인데 y1이 gt죠. gt, y는 1이다 하고 접선을 세울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죠. 뭐 이항하고 나눠주면 되니까 4gt분의가 되고 x의 개수로 ft가 분자했죠. 자, 그러면 P에서 접선과 네, P에서 접선과 TQ가 수직이다. TQ가 수직이므로 그러면 두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 FT 빼기 알파 T분의 GT 빼기 베타 T는 네, PQ의 기울기인데 그것을 위에서 구한
접선 기울기 4GT분의 FT라고 했더니 기울기 곱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관계식이고, 네, 뭐 벌써 관계식은 이제 다 구했는데, 그러면 문자는 4개, 그 다음에 관계식은 3개이기 때문에 어떤 한 항을 다른 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연립을 해서 보통 이제 소거를 해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소거하고 무엇을 남겨놓을지가 관건이네. 근데 구하는 게 베타 프라임 0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그 알파 베타는 이제 같은 원위의 중심인데 알파 베타에서 베타를 구해야 되니까 알파를 소거시키고 베타를 남겨놓는다.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네, 알파를 소거시키고 베타를 남긴다. 라는 전략만 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이제 이 변화율 분수식 모양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묶어내고, 근데 이걸 또 앞에 거로 묶어내면 기울기 모양이 생기기는 하지만 ft 빼기 알파 t라는 모양, 알파 t가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앞에 거로 묶어내지 않고 네, 뒤에 거로 묶어내서 베타 t를 남길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12번에서 gt 빼기 베타 t로 묶어내면 네, 이렇게 묶여지고 제곱항이 되겠죠? 네, gt 빼기 베타 t 제곱으로 묶어냈더니 앞에 거 제곱이 됐고 뒤에서는 이제 플러스 1이 남죠? 네, 플러스 1이 남고 여기는 그냥 가로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gt 빼기 베타 t의 제곱으로 묶어냈다. 라고 할 수 있네요. 네, 그러면 이것을 이제 3번 수식과 연립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자리는 요게 뭐 반대로 이제 넘어가면 나올 수 있는 항이죠? 반대로 넘어가고, 그럼 그대로 제곱해주면은 네,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16 gt 제곱 네, 그다음 ft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네, 요게 반대쪽으로 나눗셈으로 넘어가야 gt분의 ft가 되기 때문에 gt분의 ft가 되기 때문에 네, 넘긴 다음에 나눗셈으로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 제곱했더니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GT, FT와 이제 알파 T 소거가 됐어요. 우리 의도대로 알파를 소거하고 베타를 남긴다는 의도가 이루어졌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FT, GT는 식 1번을 가지고 FT를 GT로, GT를 FT로 네,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GT, 베타 T가 묶여 있으니까 FT, 여기는 FT를 GT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식 1에서 FT의 제곱합이라는 것은 뭐 넘기면서 4를 곱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것을 이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이로 이렇게 한 다음에 gt 빼기 베타 t의 제곱이 뭐다 하고 얻을 수 있는데 자 이거 대입하고 통분하고 정리해서 다 넘겨주시면 네, 4로 그 약분도 되면서 4gt의 제곱 네, 5gt의 제곱 플러스 1분의 네, 4gt의 제곱합니다 라고 계산이 정리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제곱항인데 여기서 이제 루트를 씌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G'0이 양수라는 걸 이용해야 된다. 네, 206이라는 자체가 의미는 없지만 양수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자, 그림으로 나왔어요. G형이 0이 된다. G형이 0이 된다라는 건 P점에 Y점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접점 P가 이렇게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 출발점이니까 이제 P0라고 할게요. C가 0일 때니까. 그러면 단지름 1인 원이 여기가 이제 Y가 0일 때는 X가 2여서 좌표가 2인데 원이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Q도 이렇게 있었겠죠. 시간이 0일 때는. 그러면 F0, G0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Q0가 알파0, 베타0인데, 베타0도 0이 된다는 걸 그림에서도 알 수 있죠. 수식에서도 그렇지만, G형은 0을 대입하면 우변이 0이 되기 때문에 G형과 베타형은 똑같을 텐데, 그러면 이게 양수라면은 GT는 증가하는 상태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0에서 증가 상태라면은 T가 0보다 클 때는 T가 0보다 클 때는 GT가 0보다 커져야 된다. GT가 0보다 커져야 된다. 그렇죠. T가 0보다 클 때에 GT라는 값, 이게 이렇게 접점이 돌아서 올라간다. P점, 접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올라간다면 여기 있는 Q0도 쫓아서 이렇게 수직을 이루는, 선분식 이루는 방향으로 쭉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베타 T도 0보다 큰데, 근데 이 관계를 보면은 P점하고 Q점, 적당한 Q점을 잡았을 때 또 원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GT하고 베타 T는, Y좌표는 베타 T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타 T가 더 크다. 그냥 아예 하나 더 묶어버릴게. 베타 T가 GT보다 크고 GT는 양수야.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선택,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 제곱을 없애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베타 T는 베타 T 빼기 GT 제곱으로 봐도 되잖아요. 이 항을 베타 T 빼기 GT 제곱으로 봐도 제곱은 똑같으니까 무방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GT 플러스를 선택해야 되냐, 아니면 GT 마이너스를 선택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자, 루트를 이제 씌웠으니까요. 루트 5GT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GT가 되었다. 근데 지금 GT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에서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면 GT보다 작아져서 안 되겠죠. GT보다 베타 T는 커야 되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선택해 줘야 되겠죠. 자, T도 음수일 때도 생각해 볼게요. 음수일 때에 증가 상태였기 때문에 T가 0보다 작아지면은 G형은 0이었으니까 GT가 0보다 작아져야 된다. GT는 0보다 작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원이 GT라는 접점이 아래로 만약에 내려온다면, 아래로 내려온다면 여기 있는 원의 중심도 내려오면서 접하는 원이 적당히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GT라는 Y좌표와 베타 T라는 Y좌표를 이번에는 베타 T가 더 작아야 되겠죠. GT가 0보다 작고 그것보다 또 베타 T가 더 작아야 된다. 이렇게 꼬리를 무는 부등식이 있어야 된다. 0보다 GT가 작고 GT보다 베타 T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또 생각해봤어요. BT는, 베타 T는 베타 T 빼기 GT의 제곱이 뭐보다 뭐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양변에 루트를 씌워줬더니 베타 T 빼기 GT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일 거냐 마이너스일 거냐. 그러면 GT는 넘어온 거고, B항의 부호를 일단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써놓고봤더니 GT가 지금 음수인 상태인데 음수에다가 만약에 여기를 마이너스한테 볼게. 그럼 여기 루트는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잖아. 그럼 어떤 음수보다 커지니까 베타 t가 더 작아져야 된다. 더 작은 음수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죠. 어떤 숫자의 양수를 가면 마이너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플러스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 베타 t라는 함수는 동일한 수식으로 플러스라는 수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게 결론이죠. 자, 그리고 이 수식에서 아까 알 수 있었던 것 중에 G0가 0인데 G0가 0이면 0을 대입했을 때 우변 전체 0이 되면서 GT 빼기 베타 t 제곱이 0이 되고 GT는 베타 t가 되죠. 네, 그러니까 G0이 0이므로 베타 0은 0이 된다. 그럼 베타 0은 0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베타 프라임 0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미분법을 쓰는 것보다는 미분계수 정의를 쓰는 게 유리하다.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자체가 이제 프라임 0이 베타 0이 0이기 때문에 프라임 0을 의미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수식을 그냥 t로 나눠만 주면 되는데 t분의 gt 플러스 t분의 gt 곱하기 t로 나눌 건데요. t분의 gt 나머지를 하나로 루트 분의 라고 써주면 되겠죠. GT는 잠깐 T는 T가 없어졌죠? 2만 남았죠? 네,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극한을 취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G'0이 된다는 거죠. 네, G0도 0이기 때문에 G0도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극한을 취했을 때 프라임 0이 된다. 그러면 얘는 G0이 0이었기 때문에 1분의 그냥 2가 되죠. 그러면 답은 뭐가 되느냐? 3 곱하기 G'0이 되면서 3 곱하기 2026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6078 하고 3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일단 네 문자가 있으니까 관계식 4개를 네 문자에 대한 관계식 3개를 세웠고, 그러니까 제일 관건은 뭘 소구하고 뭘 남겨놓을 거냐. 구하는 게 베타였기 때문에 알파를 소구하고 베타를 남기겠다. 이게 제일 관건이었고, 연립해 나갈 때 이제 이 프라임이 양수여서 GT가 이제 증가 상태라는 거. 그러면은 G0이 0이었다면 0의 전후에서는 그 GT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에서 0보다 클 때는 플러스로. 근데 베타가 GT보다 크고 작으니까 베타의 수식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결정을 잘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연세대 2026 기출 4-2번 풀어보겠습니다. PQ 길이가 1이 원이 접하는 상황이었죠. 4-1번에서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때 R점을 정점으로 두고 QR 기울기가 언제 최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언제 최대냐? 그 기울기 집합이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최대부터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이제 길이가 1이고 수직인 선분들이 무한히 이제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Q가 지나는 자취가 있겠죠? 자, Q가 지나는 자취는 임의의 점에서 항상 수직이고 길이 1, 수직이고 길이 1, 수직이고 길이 1인 점을 무한히 만들어 나가면서 그 점들, Q점들을 이제 이어주면 되는데, 대략적인 개형은 이런 식이 될 거다. 근데 이때 이 자취, Q의 자취 곡선에서 Q의 접선을 이제 만들어 보면, 자취 곡선의 접점, Q로 하고 Q에서의 접선을 만들어 보면, 그 접선이 곡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P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해 볼게요.
일단 P에서의 접선, P에서의 접선은 PQ라는 성분과 수직이다. P에서의 접선은 PQ와 수직이고, 그 다음 Q의 자취에서 저 노란색 곡선, Q의 자취 곡선이 있을 건데, P의 자취 곡선에서 Q점, 점 Q에서의 접선은 접선은 PQ와 수직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접선과 접선이 서로 평행해져야죠. 이렇게 수직이 또 되기 때문에, 따라서 P에서의 접선과 Q에서 접선은 수직이다. P에서 Q에서 접선, 여기는 수직이니까 평행이네, 평행. 두 가지 합친 거죠. 수직이 나니까 평행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R점에서 이 기울기 Q점들을 연결해서 기울기가 언제 최대인지를 봤더니 바로 자취곡선의 접점일 때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QR 기울기가 최대인 상황은 직선 QR이 또는 산문 QR이 Q의 자취곡선에 접했다. 네, 그러면 이 접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수직 그리고 평행한 접선 이렇게 만들었을 때, 네,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때는 P에서 접선과 점 R에서 그었으니까 그 점 R까지 거리가 1이 돼야 된다. 반지름 1과 동일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쭉 연장을 했을 때 P에서의 접선과 점 R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썼을 때 이 길이가 반지름 R과 같아야 된다. 네, 그래서 앞에 이제 평행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접하고 P에서의 접선과, 네, R까지 거리니, 네, 거리는 원의 반지름일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P의 좌표를 정해놓고 구하시면 되는데, P점을 x1, y1으로 두면 일단 쌍곡선이 점이니까 4분의 x1 제곱 빼기 y1 제곱은 1이 만족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접선은 4분의 x1 x 빼기 y1 y는 1이다. 그러면 P에서 접선 기울기는 여기서 y1y 넘어가고 4y1분의 x1이다 하고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P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그럼 이 접선에서, 접선 기울기는 뭐 굳이 먼저 얘기할 필요 없겠네요. 이 접선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R까지 거리 해서 X 개수의 제곱 16분의 X1 제곱 그다음 Y 개수의 제곱 Y1 제곱이죠. 네, 이렇게 해서 X 자리에 0을 넣고 Y 자리에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를 넣어주니까 플러스 2분의 루트 5 y1 이렇게 되고 1을 이제 넘겨오니까 마이너스 1 해서 절대값 씌워주면 네, 이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번식도 x원 y원의 관계식이고 그 다음에 2번식도 x원 y원의 관계식이니까 1을 연립하면은 네, x원 y원이 구해지죠. 네, 그림에서 이제 x원 y는 둘 다 일사분면의 양수값들이기 때문에 연립해서 이제 구해보면은 x1은 네, 2루트 5분의 89다. 루트 89 이렇게 나오고요. 네, y1은 4루트 5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평행하다. P에서 접선과 Q에서 접선은 항상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최대값은 P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그냥 동일한 평행 기울기라는 얘기죠. 평행하니까 동일한 기울기고 그래서 그냥 x1분의 y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x1분의 y로 구했을 때 최대값 접선 기울기는 4x1분의 4y분의 x이었죠 아까. 이 접선 공식에서 4y분의 x1이 기울기였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네, 이렇게 구했더니 6분의 루트 89가 된다가 최대값이 됐네요. 네, 그러면 이제 최소가 되는 상황도 생각을 해보면 원점에서 이번에는 이 곡선의 점근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점근선이 이제 점차 가까워질 거고 또 이 좌측 곡선이 이렇게 쭉 따라갈 건데 네, 어떤 반지 이름이 1인 원을 이제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접하는 원이 또 4사분면에도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QR 기울기, Q점이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럼 QR 기울기를 만들어 봤어요. QR 기울기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게 접하는 상황이 그 접점 P라는 것이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지금은 점근선과 좀 떨어져 있지만 점점 점근선에 한없이 곡선이 가까워진다.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아까 점과 직선자의 기울기 그렸듯이 이 R점에서 점근선까지 거리를 구해봤어요. 자, 쌍곡선의 점근선은 두 개가 있었는데 네, A분의 BX죠. A가 2고 B가 1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그 중에 이제 루트 4사분면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 점근선과 R점 0,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의 거리를 구했더니 네,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계수 그 다음에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2분의 루트 5 넣었더니 절대값 씌워도 양수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분모도 2분의 루트 5가 되면서 네, 거리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한히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는 네, 점근선의 방향과 QR의 방향이 일치하게 되는데 지금은 점근선보다 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QR의 기울기는 이 점근선의 기울기보다는 더 완만하다. 음수인데 완만하다면 더 항상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1, 2으로 QR의 기울기 네, 점근선의 기울기보다는 항상 크다. 근데 극한을 취했을 때는 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무한히 커질 때
완이 커질 때 마이너스 2분의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수렴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항상 크다만 또 만족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값은 기울기 값으로 다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서술을 다 해주면 그냥 마무리만 하시면 이제 끝인데, 따라서 QR의 기울기 집합은 최대값과 최소값 줬으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네, 여기는 규모가 없죠. 네, 그 다음 아까 최대값은 취할 수 있는 값이니까 6분의 루트 8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집합으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QR 기울기의 집합을 구하시오. 까지 4-2번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세대 2026년 기출 문제 5-1번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모델 실수 x에 대해 정의된 함수 fx는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 형태 중에 2x를 제곱하나 x를 제곱하나 이런 항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개했을 때, 자, 전개식을 좀 살펴보면, 네, 2의 2x, x제곱, x제곱이라는 항도 있고, 2의 2x 플러스 1이라는 항이 있는데, 자, 분자는 2의 x 플러스 x고, 1 빼기 x, 2x 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2x의 제곱항도 있고, 네, x 제곱항이 있고요. x 제곱항도 있고, 또 x, 2x의 제곱항이 있고, 또 1의 제곱항도 있어서 모두 각각을 제곱한 항들이 모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자는 그대로 쓰고, 분모를 2의 x 플러스 x의 제곱이라는 항과 1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나타내면 좌변의 항과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똑같은 모양이 있으니까 치환을 했을 때 2x 플러스 x를 a라 하겠다. 1 마이너스 x 2x를 b라 하겠다. 네, 이렇게 치환했을 때 fx는 a, b만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b. 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런 이제 두 항의 관계, 특히 분모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인데, 어떤 절대부등식과 연관이 있는 모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모든 실수 A, B에 대하여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네, 그래서 이걸 전개하고 플러스 2AB를 넘기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B의 A 플러스 B제곱으로 나누면 A제곱, B제곱분의 AB라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양수고 마이너스는 음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음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우변은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fx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모양의 수식은, 즉 fx라는 수식은 항상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x도 존재해야 되는데, 다시 위의 수식으로 갔을 때는 맨 처음에 등식에서 a와 마이너스 b가
네, 서로 같아서 a와 마이너스 b가 같으면 또는 a 더하기 b가 0이 되면은 등호가 성립되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함수를 하나 설정해서 네, gx를 a에서 뭐 마이너스 b를 뺀 항이다. 네, 즉 a 플러스 b다라고 설정을 해주면 아까 우리가 a하고 b를 이렇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네, a 더하기 b가 되면서 네,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지고 자, 이 함수는 이제 연속 함수죠. 그럼 적당한 숫자를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x가 존재할 거다. 그거는 이제 0을 직접 0이 되게 하는 어떤 x를 직접 구할 수는 없고 그냥 사이값 정리로 구하시면 되는데 네, x에다가 만약에 0을 대입해 보면 네, g0은 2의 0, 승 1 하고 1만 남아서 2가 되고 이 값은 양수. 그 다음에 적당한 숫자를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2가 숫자 2보다는 크거나 같다. 네, 이런 이제 언급이 있었고, 네, 그러면 2에 쓰고 항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x 자리를 그렇죠? 대입했을 때 그러면은 뭐 2에 쓰고 더하기 3 빼기 2 곱하기 2의 제곱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3 빼기 2의 제곱이 돼요. 3 빼기 2의 제곱 그런데 그러면 3 빼기 숫자 2의 제곱이라고 하면 네, 여기 2.7로 더 작은 숫자를 빼기 때문에 오른쪽이 큰데 3 빼기 4니까 이것도 꼬리를 물고 0보다 작아서 네, G2는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연속함수고 함수값이 양수함수니까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다. 네, 사이값 정리에 의해 gx는 0이 되게 하는 x가 여기 c라고 얘기할게요. gc는 0이 되게 하는 어떤 상수 c가 또는 실은 c가 네, 0하고 2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fx가 항상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뿐 아니라 fx를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게 하는 그 x값이 바로 여기는 c라는 값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fx의 최소값은 바로 fc가 되면서 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연세대 2026 기출 5-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그 최대값을 구하라 하는데 역시 5-1번과 앞에 문제 5-1번과 마찬가지로 네, 비슷한 유형의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네, 분모를 전개해서 연관지어 봐야 됩니다. 자, 5-1번을 반드시 먼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걸 전개했을 때 2의 2x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4 곱하기 2x 플러스 4가 되었다. 그런데 분자는 2x 플러스 코사인 x 2 마이너스 2x 코사인 x고 자, 그러면 여기서 2의 2x를 제곱했을 때 4 곱하기 2x 코사인 제곱항도 있고 2를 제곱한 4도 있고 2x 코사인 x를 제곱한 2x 코사인 제곱 x도 있기 때문에 그럼 두 개를 이제 완전 제곱식을 해서 더하거나 뺀 항이 분모에 있다라는 건데 자, 분자는 그대로 두고 네, 그러면 2의 2x 더하기 코사인 x의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2x 코사인 x의 전체 제곱 네, 두 개 더했을 때 앞에 거 뒤에 것의 2배는 네, 앞에 거 뒤에 것 2배는 서로 소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4 2x 코사인 x는 소거되었다.
자,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표현되면 복잡한 식을 치환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역시 이 2x 플러스 코사인 x를 네, a가 하겠다. 그 다음 2-2x 코사인 x를 b라 하겠다. 그러면 fx라는 수식의 모양은 ab 나누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었다. 네, 그런데 5-1번과 다르게 이번에는 최대값을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뭔가 작거나 같다라는 모양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곱해 올렸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 크거나 같다라는 모양이 돼야 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a 빼기 b의 제곱을 봤어요. 모든 실수 a, b에 대해 a-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전개하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이 ab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양변을 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나누면, 네, 그러면 좌변이 2분의 1이 되고 우변은 f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어떤 실수가 돼도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fx에 대해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이죠. 네, 그래서 최대값이 2분의 1이 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런데 최대값이 2분의 1이 되려면 fx는 2분의 1이 되게 하는 x값도 존재해야죠. 네, fx가 2분의 1이 된다는 증거는 위로 올라가 보니까 a가 b가 된다는 거죠. 네, a가 b가 된다는 건 a 빼기 b는 0이 된다는 거니까 이번에는 gx라는 함수를 a 빼기 b라고 적어보겠다. 그러면 앞에 a가 있었고 b가 있었는데 2 곱하기 2x 플러스 코사인 x에서 b를 빼겠다. 네,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두면 이제 gx는 연속함수고 5-1번과 마찬가지로 사이값 정리를 쓰시면 되는데, 적당한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 돼요. 네. 일단 뭐 0은 생각해 볼 수 있죠. 2의 0승 1이다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코사인하는 뭐 2분의 파이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0이 되니까 또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F0과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걸 선택해 봐야죠. 자, 일단 2를 0을 대입했더니 어떤 수 0승 1이니까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었다. 그러니까 는 2로 0보다 크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부호가 되는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네, 반대부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해봤어요. 그럼 코사인 0이 되고 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2로 묶어냈을 때 2의 마이너스 1의 파이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어떤 수의 0승보다 이제 음수승이기 때문에 전체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부호가 반대인 걸 찾아야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죠. 자, 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 C가 0이 되게 하는 어떤 C가 네,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0 사이에 존재한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x가 fx 2분의 되게 하는 x가 있다라는 거니까 fx의 최대값은 네, fc가 되는 거죠. 네, fc에서 g가 0이 되고 g가 0이 되면 n, b가 되니까 fx 2분의 되는 건데, 자, 그 값이 네, 최대값 2분의 1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자분모가 동일한 취하는 어떤 수식으로 동일한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다를 발견해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발견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EX의 제곱항, 2의 제곱항, 코사인의 제곱항, X 코사인 X도 이거 전개했을 때도 제곱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제곱항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좀 착안을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5-2번 해설이었습니다.